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7일 화요일 오후 7시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러셀 지수가 하락했으니까 혼조했다라고 표현은 드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좋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승 마감했다. 좋게 좋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환매 계속해서 돌면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좀 덜하죠. 그죠? 요즘은요. 미국 증시 건전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증시가 단기 바닥은 만들었기 때문에 나스닥 보고 계십니다. 단기 바닥이 여기죠. 이 단기 바닥이 확인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좀 혼조하게 마감했다라고 한들 일단 좋게 해석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좋게 해석하면 된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지수들을 보면은 흐름이 매우 양호해요. 러셀 지수가 조금 좀 약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신고가 흐름 중이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를 삼을 건 없을 것 같고 지금 흐름들 다 좋습니다. S&P 지수 좋고요, 나스닥 좋고요, 러셀 네 전부 다 지수들이 분위기가 좋은데 다만 이제 한 가지가 좀 찝찝한 점이 있어요.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여기에서 지지력을 한번 만든 뒤로 얘가 이 자리를 깨질 않고 있죠. 그죠? 이 자리 위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물론 이제 5일선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21선을 넘어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지금 현재 상황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지지력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에너지가 위쪽으로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수의 상황으로 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변동성이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죠. 그죠? 주 후반에 FOMC 회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런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 변동성을 키우는 안 좋은 이벤트로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게 좀 신경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의 상황으로 보면 특별한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잘못 풀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S&P 지수가 여기 어디서 꺾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쌍고점 혹은 3중 고점형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위험한 그림이 될 수 있겠죠?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나스닥은 조금 더 위험한 그림이에요. 여기를 10월 30일 만들어 놓은 이 저항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못 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흐름 자체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 저항을 돌파한 척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점은 비교적 높이고 있고 고점도 비교적 높이고 있는 고점도 비교적 일정한 높이로 유지되고 있는 게 긍정적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저항이 어디죠? 여기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을 나스닥도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붕괴가 되면은 또 많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을 계속해서 뭐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일단 겉으로 봐서는 당장은 큰 위기가 보이진 않는데 잠재적으로 한번 크게 터질 수 있는 폭탄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변동성이 여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튀어오를 수 있다. 근데 마침 지수의 상황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삐끗 잘못되면은 여기 S&P 이런 자리, 나스닥 뭐 정고점 이런 자리들이 저항으로 인식이 되면서 시장이 한번 좀 강하게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특별히 위험한 신호는 없어요. 당장 뭐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거나 뭐 그런 신호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하방 베팅하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하는 게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게 적당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지금 강하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매수 대응하면서 주식 비중을 굉장히 높여놓는 것보다는 변동성 지수나 또 이런 지수의 쌍고점 가능성을 염두를 하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특별한 위기는 당장 없어요. 당장 빨간불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의 빨간불 멈춰라 그건 아닌데 잘못되면 크게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작년 4월부터 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4월부터 해서 장기간 많이 올랐어요. 장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상승 피로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승 피로감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펀드 매니저들이 현금을 적게 갖고 있다. 지금 현재 펀드 매니저 현금 비중은 3.2%라고 합니다. 지난주 최신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까지 3.2%였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게 3.6%인가 3.5%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 주식 매도 신호로 봅니다. BOFA에 있는 그 조사 결과로 보면요. 그리고 뭐 BOFA에 있는 심리 지수 이런 걸 봐도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 단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시장의 어떤 매도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BOFA에 있는 그런 지표가 절대적인 건 아니나 비교적 신뢰도가 좀 높은 지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은 굉장히 좋아 보이나 삐끗 잘못하면은 변동성이 크게 터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크게 터질 수 있는 잠재적인 폭탄을 안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즐길 수는 있는데 그 즐기는 걸 너무 왕창 즐기지 마시고 현금을 좀 남겨놓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어제는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런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지 못해서 오늘 조금 좀 반복해서 여러 번 설명드리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좀 풀어봤어요. 지금 보시는 건 30민물 채권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특별한 어떤 그 주식시장은 얘가 무너지면은 큰일 날 수 있죠. 일단은 얘가 30몇물 채권이 여기 바닥을 일단 만들었기 때문에 단기 바닥 만들었기 때문에 당장은 주식시장은 이 채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죠. 근데 채권이 어쨌든 계속해서 이 저항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계속해서 장기 채권은 힘이 없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 유로화가 제가 어제 바빴던 사이에 이렇게 튀어 올랐네요. 이거는 뭐죠?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차겠죠.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완전 전고점으로서 진짜 신고가 이 자리를 돌파한 차해야 신고가 랠리로서의 의미 실질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지금 보시면 오랫동안 결과적으로 이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 여기를 결과적으로 돌파한 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의 좀 그런 진행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에 어떤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권이었죠. 유로화가 거의 언제부터죠? 작년 4월부터 해서 6개월이 넘는 기간을 박스권이었단 말이에요. 이 힘이 위쪽으로 지금 터져 나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 유로화 강세죠. 유로화 강세라면 달러 약세를 의미하는 건데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면은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 더욱 더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금값 잘 올라가고 있고요. 은값도 요즘 잘 올라가고 있다 그러죠. 또 그리고 구리값도 좀 어쨌든 지켜야 될 자리는 지금 다 지키고 있고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구리값은 지금이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오늘 밤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밤 이거 빨리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3중 고점형 혹은 다중 고점형이 되면서 여기서 저항을 의식하게 돼서 아래쪽으로 좀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점들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고요. 이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AI 테마 주식과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죠? 주식 시장이 잘 되면 계속해서 구리값도 좀 잘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이 주식 시장이 좀 제가 경계 말씀 드리는 것처럼 변동성이 한번 터지면서 주식 시장이 한번 흔들리면 구리값도 아마 같이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그래서 현금 비중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죠. 다 본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대부분 다 좋습니다. 한국 증시 내용 보시자면요. 오늘 코스닥이 조금 상승이 좀 둔화가 되면서 코스피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술적으로 이 단기 고점을 만들어 놓은 자리를 또 극복하면서 또 올라가거든요. 5일선을 깨지를 않습니다. 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어느 정도 좀 일단 위기를 좀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국 증시만의 독특한 현상이죠. 그죠? 한국 증시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한 현상이죠. 이렇게 강하면은 미국 증시가 웬만큼 강하게 빠지는 거 아니면은 미국 증시 무시하고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국 증시는 좀 계속해서 이례적으로 강하다라는 거. 코스닥은 신고가 랠리 시작된 거죠. 그죠? 좋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눌림시 매수인데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좀 들긴 드네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하여튼 근데 분명히 위쪽으로 방향성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한국 증시도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좀 양호해요. 흐름이 좀 건전합니다. 지수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급등한 면이 좀 있긴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은 종목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그다지 막 문제가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긴 해요. 오늘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달리면서 대형 반도체가 달리면서 다른 종목들은 또 조금 서운하죠. 이거 뭡니까? 이런 걸 순환매라고 그러는 거죠. 업종별 순환매. 그리고 그 전날 폭등했던 뭐 이런 코스닥은 뭐 오늘도 좀 상승세가 좀 둔하지만은 그래도 뭐 비교적 양호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지금 한국 증시의 주도주가 굉장히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쉽게 꺾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미국 증시가 출렁하면서 한번 흔들리면은 미국 증시가 출렁했다라는 핑계로 한국 증시가 빠지면은 그런 거는 훌륭한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서 그래서 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섹터가 지켜봐야 되는 업종이 반도체, 뭐 방산, 2차전지 이런 것들 좀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죠.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는 코스닥에 불 붙었으니까 이제 좀 지켜보시면 이제 좀 괜찮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 순환매 도는 거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긴 되겠죠.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다른 업종들 또 이제 쉬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업종들이 조정 나올 때 매수. 이렇게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거는 조금씩 비중 줄이고 이렇게 조정받는 친구들 매수. 어쨌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가 변동성 지수가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이번 주 FOMC라든가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현금을 조금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쉬었다가 올라가니까 현대차 같이 기존에 달리던 종목들은 6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거의 훅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시장 흐름 자체는 전반적으로 좀 양호하고 순환매가 매우 잘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고요. 하여튼 뭐 세계 증시 분위기 아직까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양호하긴 한데 일단 상승이 좀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 증시가 한번 흔들린다면 흔들릴 수 있겠죠, 그죠? 일본 증시 좀 고점이 낮아지고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수렴형입니다. 삼각 수렴형을 보이고 있고 어딘가 아래쪽으로 지지선이 붕괴되면 많이 빠질 수 있겠지만 일단 이건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겠죠. 왜냐? 상승 추세 중이니까 일단 방향성은 기본은 위쪽으로 세팅해 놓고 보는 게 정석적이긴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최근에 그 굉장히 많이 신고가 랠리를 했다가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위로 올라가는 흐름 지속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여기서 고점 만들고 아래로 떨어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적은 없고요. 예.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중국 증시도 뭐 일단은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일단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신호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고요. 일본 증시 일본 엔화인데 엔화가 지금 어쨌든 뭐 미국과 일본이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이 엔화의 지나친 약세 흐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를 좀 방어하고 싶은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엔화가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얘가 너무 급격히 내려올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서서히 속도 조절하면서 내려오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엔화가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주식시장에 또 조금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좀 연출될 수 있겠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좀 힘이 없습니다. 얘가 좀 본격적으로 좀 올라와 줘야 이 주식시장 분위기, 투자 심리 같은 것도 좀 좋긴 할 텐데 하여튼 아직까지 금융시장에 뭔가 여건이 좀 안 좋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비트코인이라 말씀드렸었죠.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